인정받고 싶은 직장인들이 모르는 거. 이제 막 취직에 성공했다면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좋다. 열정이 지나치면 미처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말이 먼저 튀어나와 나도 모르게 실수하기 마련이다. 뭐든지 나서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만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길이만큼 썩 잘해내지도 못한다. 상사는 그런 능치를 덤벙거리고 신중하지 못하며 심지어 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동료들 역시 반감을 품거나 당신을 경쟁자로 대할 수 있다. 장경호 씨는 이번에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온라인 광고 기획팀에 배정되었다. 관련 경력이 1년 정도였지만 그는 이번에 들어간 회사가 해당 부서를 새로 기르기 때문에 자신이 팀원 중에서 나를 베테랑이라고 생각했다. 하루는 회사 대표가 특별히 신설부 사기를 북돋우고 워크숍을 했다. 며칠이 얼마 전은 질문에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표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다. 그 순간에 잘못된 담당자가 대표에게 서류 내밀 말했습니다. 약 5,300만 원입니다. 무엇에 증거는 개인이 헛기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대표가 그를 찾았다. 그는 분명히 대표가 자신을 좋게 봤을 그런 생각이 시설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대표실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는 그에게 질문이 날아왔다. 자네 이름이 장경복인가? 예, 맞습니다. 궁자가 들어가는 장에 풍경경 보석 옥자를 씁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해 1년이 넘는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혹시 이라도 지적하실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의 듣고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지 자네가 먼저 나서서 짚어주지 않아도 되네. 우리 회사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됐나? 2달쯤 넘었습니다. 저는 제가 온라인 광고 부서에서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저를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어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그에게 새로운 업무나 프로젝트 같은 것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저 평소와 똑같은 날들이 이어졌다. 그는 의아했지만 분명히 대표가 너무 바빠서 잊어버린 거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잘난 체하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직장에서 너보다 빨리 인정받고 싶다면 이런 행동은 본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과가 내게만 급격한 나머지 본질을 간과하게 되며 결국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 혹은 그보다 못한 상황을 처리하기 쉽다. 사실 직급과 직위를 막론하고 겸손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다. 이 세상에 무례하고 건방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나서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행동하는 것. 경거망동하지 않고 설치지 않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충분한 재능이나 능력이 없다면 더욱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에게 부족한 지식과 기술은 뭔지 따져본 뒤에서 그것을 성실하게 배워가면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누구를 승진시켜야 하는지 누구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지는 당신의 상사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누군가의 실적을 가로채면은 남들보다 빨리 임금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상사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는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유능해 보인다. 당신이 정말 훌륭한 실적으로 회사의 발전에 일조했다면 어떤 상사가 가만히 있겠는가? 최근에 선영은 팀원들과 2달 동안에 밤낮이 고생하며 일한 끝에 신제품 개발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동안 수고한 팀원들을 위해서 원래는 회사 측에서 축하 회식 자리를 준비했지만 대표가 급히 출장하는 바람에 일정은 무산되었고 심지어 수고했다는 바람마저 건네지 듣지 못했다. 선영은 별로 개의치 않았고 이럴 때와 마찬가지로 팀원들과 함께 일하며 종종 다른 팀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 사이에 출장을 마친 대표는 회사로 돌아왔지만 일주일 넘도록 그와 팀원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래도 선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대표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일종의 테스트였다. 선영이 남들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모든 공로를 자신이 덕으로 돌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했던 것이다. 대표는 선영의 태도와 됨됨이에 매우 만족했고 그 다음 달에 바로 그를 승진시키면서 임금은 30% 인상해 주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싶다면 어떤 말을 가려서 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 상사 앞에서 절대 너의 공로를 자신의 의견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상사는 당신에게 미성숙한 인간이라는 꼬리를 달고 당신을 바라보게 된다. 사실 상사들은 특정한 시기뿐만 아니라 평소에 당신이 어떤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지 주의 깊게 살핀다.
상사의 마음에 들고 싶다면 당신이 맡은 일에 만족스럽게 해낼 능력을 먼저 갖춰야 한다. 특히 아직 업무가 손에 익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더 자신을 칭찬하거나 더럽히는 말은 조심하고, 상사 앞에서 다른 직원들을 흉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상사의 마음은 살 수 없다. 사실 당신이 어떻게 일하는지 상사가 가장 잘 알고 있다. 때가 되면 보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빌 게이츠를 따라서 창업하면 안 되는 이유는, 통계에 따르면 미국 대학 졸업생의 창업률은 20% 정도인 반면에 중국은 2%밖에 되지 않는다.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 대졸 창업자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대학 졸업자들 사이에서 창업 붐이 일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비즈니스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운 좋게 정부와 기업의 투자를 받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탄탄대로가 펼쳐질 거라는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중에서 98%가 실패를 경험한다. K는 대학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20번 정도 캠퍼스 리크루팅에 참가했다. 넌저는 지역 정보 속에서 마음에 쏙 드는 일자리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면접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기업들 역시 리크루팅의 인재들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럼 내가 직접 새로운 구직 사이트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창업 열정에 불타오르는 K는 창업 계획서와 작은 계획서를 신속하게 작성한 뒤에 서둘러서 시장 조사를 마치고 부모와 지인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냈다. 이로써 모든 건 다 준비되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 할 줄 모른다는 것이었다. 내가 사이트를 개설하려면 전문 기술자의 도움이 필요했다. 주변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마침내 고등학교 동창에게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동창은 인터넷 사이트로 운영하는 전문가도 아니었고 풍부한 경험도 없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계획이 실현되기는 어려웠다. 수개월 동안의 적임자를 찾아 나섰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었다. 호기롭게 창업시장에 뛰어들었던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실제로 많은 대학 졸업생이 이런 식으로 창업에 뛰어든다. 창업 아이템도 명확하지 않고 적당한 돈을 줘도 찾지 못한 데다가 초기 자금은 4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저 창업하고 싶다는 마음만 앞선 채로 말이다. 심지어 무슨 사업인지 상관없어요. 저는 일단 그냥 창업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동업자와 함께 창업하면서 계약서 쓰는 방법조차 모르고 그저 사업자 등록만 마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창업할 때 맹목적이면서 경솔한 태도는 가정을 이해할 자세이지만 동시에 열정과 배기로 가득한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하다. 창업 아이템과 시장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조사 없이 그저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없는 아이템을 가지고 무모하게 덤비들면 내가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알리바바 그룹의 초대 회장 마윈 역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창업에 도전을 하는 대학생들이 그 사실적으로 살아남으려면 기회를 포착하는 해안이 있어야 하며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대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20년 전 마윈은 처음으로 떠난 미국 여행의 첫 목적지인 시애틀에서 생애 처음으로 인터넷을 쓰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구의 친구들에게 인터넷 기업을 창업하겠다는 생각을 말하자 대부분의 그를 말렸다. 꿈깨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먹힐 리가 없잖아. 그에게 용기를 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래, 난 널 믿어.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하고 싶다면 용기를 내서 해봐. 넌 아직 젊잖아. 그는 나이는 30이었다. 컴퓨터에 대한 지식도 비즈니스에 관한 경험도 없었던 마윈은 그렇게 창업에 길에 올렸다. 처음에는 부인이라는 동창 한 명과 회사를 설립했다. 여기저기서 겨우 끌어모은 지분은 120만 원밖에 되지 않았고 창업의 길은 너무나 험난했다. 1995년에 시작한 그의 창업은 1999년에 실패로 끝났다. 사업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나 조건이 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단 하나도. 대학 졸업 후에 창업을 하다고 해서 꼭 실패하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 성과를 내리는 조급한 마음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마윈이 한 말이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는 대학을 다니면서 창업까지 성공으로 해낸 사업가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 맹목적으로. 빌 게이츠의 어머니는 워싱턴 대학의 이사장을 지냈고 IBM의 존 F 아커스 대표와 함께 일했었다. 이런 배경에서 빌 게이츠는 13살에 턱탱터라는 하는
미국시 오목 게임을 처음으로 프로그래밍했다. 고등학교 시절에 폴 앨런과 함께 초대회사를 설립했다. 이는 그가 하버드 대학을 그만두기 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고 실행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을 그만두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한 일에 집중할 뿐 그를 뒷받침해 주었던 지식과 그 뒤에 감춰진 단연간 언어력에는 관심이 없다. 세상의 기적처럼 우연처럼 단번에 성공을 이뤄내는 사업에는 없는데도 말이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일을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창업뿐만 아니라 세상이 모두 일이 그렇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히 해낼 때 비로소 성공을 거머쥘 수가 있다. 서두르지 않고. 투기는 투자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혼돈 속의 혼돈은 1688년 요세프 펜소라베가가 쓴 세계 최초의 주식 투자 설명서다. 오늘날 금융서적에서 자주 다루는 용어인 투자와 투기의 이 책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투기라는 용어는 300여 년이 지난 최근에야 정확히 정의가 내려졌다. 투기는 단기 거래를 뜻하는데 오늘 매입한 것으로 내일 당장 많은 돈을 벌어보려는 심리를 가리킨다. 이런 마음가짐은 사람을 병들게 한다. 장기적 투자 목표 없이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만다. 한 금바라인과 남성이 비행기에 서로 옆자리에 앉았다. 1억 전에 남자는 여자에게 제안했다. 저랑 재미있는 대기 하나 하실래요? 제가 내 문제를 맞히면 당신에게 5파운드 드릴게요. 반대로 당신이 내 문제를 제가 맞히면 5파운드를 제게 주는 거예요. 여자는 그런 내기 따위는 의미 없다는 듯이 따분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좋아요. 그럼 당신이 제 문제를 못 맞히면 5파운드만 주세요. 대신에 제가 틀리면 500파운드를 드릴게요. 남자가 쉬지 않고 말을 걸어오자 피곤했던 그녀는 결국 하는 수 없이 고기를 끄덕였다. 최근 언들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남자가 먼저 질문했다. 여자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일말의 생각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지갑에서 5파운드를 꺼내서 전달했다. 화끈하시네요. 이번에 당신 차례야. 산에 오를 때 다리가 3개였는데 내려올 때 4개가 되는 건 뭘까요? 여자 젊은 남자는 잠시 멍해졌다. 곧바로 노트북을 꺼내서 인터넷을 검색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는 그는 친구와 동료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1시간이 지나도록 답을 찾지 못한 남자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여자에게 500파운드를 건넸다. 그렇군요. 그러나 여자는 돈을 거절하고 남성에게 등을 돌려서 눈을 감았다. 저기요. 그래도 최소한 답은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남자가 잔뜩 하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녀는 다시 지갑에서 5파운드를 꺼내서 남성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저도 몰라요. 그러는 곧바로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투자는 기다란 낚싯대로 대어를 넣는 것 같아서 치략은 물론 용기와 끈기 그리고 자신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갖췄다 해도 절대 손해나지 않은 것이 투자다. 이런 일을 시작할 때는 장기 계획이 있어야 한다.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비로소 성공이 이룰 수 있다. 성급한 마음으로 덤벼들어가는 예상치 못한 손실에 타격을 입고 만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해서 후회를 맛본다. 투자를 할 때는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을 처리한 다음에 천천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정한 투자는 결코 하루아침에 결실을 맺지 않는다. 세계적인 투자의 기재 흐름이 어떻게 주식의 신이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결은 바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주가를 본다. 아니라 사람 오늘 내가 투자한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차익은 얼마인지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그렇지 않았다. 그는 투자할 때 주식이 아닌 회사를 봤으며 가격이 아닌 가치를 봤다. 그리고 투기가 아닌 투자를 했다. 그 남들과 달랐던 점은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로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주식이 아니라 기업이다. 그 비전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의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에게 투자도 말하지 않지만 그는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성공적인 투자의 기초는 바로 안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손실의 가능성이 가장 적으며 수익을 남길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만 움직였다. 안전의 경계라는 것은 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우수한 기업의 주가가 폭락할 때 발생한다.
주식을 선택하는 안목도 탁월했다. 사람들은 가벼운 주식을 바탕 거로 섣불리 투자 종목을 선택하거나 빈번하게 갈아탔지만 그는 그러한 바람둥이식의 투자를 지향했다. 투자 대상을 고르는 것은 평생의 반려자를 고르는 일과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하며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소량의 투자를 했다. 이때도 자신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우수한 기업의 주식만 골랐다. 개인의 능력이 탁월한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능력의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늘 강조하는 부분이다. 또한 그는 영원히 보유할 주식만 산다는 신념으로 한번 구입한 주식을 오래 보유한다. 머리가 아닌 엉덩이로 찐득하게 앉아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의 우스갯소리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결국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이 있어야만 오랫동안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투자란 미래에 대한 당신의 예측 능력을 가늠하는 일종의 실험이기도 하다. 정확한 판단과 예측을 했다면 그에 따른 수익이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그저 실패에 쓰대신 눈물을 흘릴 뿐이다. 한 철학자는 어떤 안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미래가 펼쳐진다고 말했다. 이 그렇지만 투자 세계도 적용된다. 그저 어느 높은 작은 이익에만 희란이 되었다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잠깐은 유혹에 넘어가서 승자의 오를 자격을 잃지 말자. 오늘 투자에서 내일 바로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투기 심리를 멀리하자. 막대한 이익을 얻고 싶다면 그만큼 인내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평소 성격이 급하다면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성격부터 다스리도록 하라. 어떤 일이라도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아야 하며 쉽게 결정하거나 무턱대고 손을 뻗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투자 세계에서는 적당한 시기에 물러나는 결단이 못지않게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안목을 신뢰하는 용기도 매우 중요하다.